큰 그림은 어떤 얘기를 해주냐.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단기간에 조정은 있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주식을 할 때 어떤 사업적으로 메리트를 갖고 싸워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내 본 생각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판단은 내가 얘기하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참조용이지 정확하다고 얘기는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2000년도 이후로 질병이 주기적으로 와요. 이 주기적으로 오는 기간이 여러분들 사스 오고 사스 오고 중간에 이제 메르스 전에 신종플루 왔었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왔죠. 그다음에 코로나 온 거죠. 그쵸?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죠? 또 중간에 뭐 온 거 있습니까? 질병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2000년 후에 이후로 여러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90년대에는 이런 질병이 없었어요.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았었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왔었죠. 그렇죠. 에볼라도 있었고 등등. 근데 여러분 이게 2000년대 이후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거하고도 온난화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스나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코로나나 이게 자연 현상에 의해서 생긴 것 같다 하시는 분 1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거 자연 현상이다. 2번 만든 것 같다. 전 2번 같아요. 자연으로 만들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어떻든 간에 지금 2번이 많죠?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2번이 같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맞아요. 자연일 수도 있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떻든 간에 만든 것도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있는 것 같다. 그죠? 네. 그게 제 생각엔 정답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쓰는 게 여러분들 3번이라 치자. 여러분 3번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자연적으로 나온 거는 그냥 내비뒀고 인위적으로도 왜 굳이 만들었을까? 왜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인위적으로 나오고 자연적으로 나오고 근데 방치를 하고 대대적으로 퍼지게끔 내비뒀을까? 정부 측에서 얼마든지 질병을 빨리 확산 안 시키고 과거 비해서 요 코로나를 보면은 질병 속도가 진짜 정부 측에서 방어를 전혀 못해갖고 전 세계가 퍼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미국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인구 감축설이라는 게 얘기가 돌죠. 그죠? 왜 인구 감축설을 왜 해야 될까요? 인구 감축설이라는 게 여러분들 환경 오염의 원인은 인구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야. 주요 범위는 얘예요. 그 다음에 식량난이라는 게 어떤 관계가 또 환경 오염에 또 이유가 있냐면은 이 식량난을 새로 신 땅을 개발을 하려면은 어차피 목재가 있고 환경이 있는 지역에 좋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식량 생산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을 파괴를 하고 식량을 생산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환경 오염은 더 일어나면서 지구 온도는 더 높아지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는 괴멸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지금 지구상의 어느 특정 인물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적으로 생기던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생기던 인구 감축을 해야만이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인구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태양광을 하고 2차 전지를 하고 풍력을 해서 전기 에너지로 과거보다는 친환경적인 유가를 안 써서 환경 오염이 들어야더라도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어차피 토질이 나무에서 산소가 최고 많이 방출이 되는데 인구가 많으면 그 방출하는 걸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래서 두 가지 다 노리고 환경도 좋아지고 인구 감축해서 1차적으로 에너지도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되 사람도 줄여야 된다는 목적에서 식량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이려면은 사람의 인구가 축소화되지 않으면은 이 지구상은 오래 못 버틸 거라는 그런 게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우리가 쳐다볼 때 뭘 주력으로 이제 싸워야 되냐. 역시 질병은 여러분들 코로나가 물러나도 또 몇 년 후에 또 단기간에 올 수도 있고요. 몇 년 후에 또 다시 온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겹네요. 듣기만 해도 아주 지긋지긋. 또다시 질병이 생긴다는 거야.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또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바이오. 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예상을 했을 때 다시 또 신경 쓰고 그래도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게 바이오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역시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은 또 충격을 또 다시 질병이 오면 또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다시 몇 년 후에는 또 플랫폼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플랫폼 카카오나 네이버가 내려와서 바닥을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보이면은 삼성전자처럼 그런 모습을 그리고 셀트리온처럼 그런 모습을 바닥을 그리고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은 다시 또 조정이 나오면은 또 다시 낮은 모습을 보면 또 다시 매집이 끝나면 또 올라갈 것이고, 역시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이 더 그리고 항공산업이나 이 질병이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면은 전 세계적으로 여행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도 이제 시스템이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프론트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객실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은 무인 시스템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많을 거고, 앞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더 발전이 될 것이고, 테마로는 이제 로봇도 있을 것이고, 친환경 관련 뭐 헬스케어든지 등등등등, 그다음에 식료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량 부족으로 인한 게 아직도 이 시장에 남아 있으니까 음식료들을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유통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플랫폼이나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서 우리가 수혜받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몇 년 후에는 또 다시 반복돼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처음이지만 반복이 또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몸에 와 닿겠죠. 몸에 와 닿는데, 여러분은 이제 많이 올라갔던 애들, 실적이 따라와서 같이 테마를 같이 동반해서 많이 갔던 애들을 항상 머리에다 두시고 내려와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 SK 네트워크처럼 몇 년을 2, 3년을 좀 쉬어서 바닥에서 매집이 끝났다면은 그런 종목들은 다시 갈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 보시고, 종목들을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고 싸우지 않으면 이제는 힘들다는 거. 그리고 엔터나 이런 쪽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콘서트를 많이 못 하니까 지금처럼 하는 방식에서 조금 변화는 주겠지만 어떻든 수익 구조에서도 많은 타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엔터는 콘텐츠나 이런 쪽 영화나 드라마 제작 쪽 아니면은 라이브 쪽으로 콘서트 이런 방향으로 해서 기획해서 돈 버는 회사들은 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간에 사람이 앞으로도 잠깐의,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물러나면 잠깐의 반짝을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5년, 10년 장기적으로 미래산업으로 잘 된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 문화사업은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게 콘텐츠를 통해서 가지 고객과 연예인과 시청자들이 직접 만나는 그런 자리가 많지 않을 거라는 거. TV나 이런 쪽을 통해서 모바일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확장이 돼서 끌고 나가는 사업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편적으로 지금 시장은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치료약이 지금 나온 상태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현재 나와 있는데도 긴급 승인을 안 해주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봤을 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긴급 승인이 지금 안 떨어지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치료약이 지금 몇 군데에서 일단은 옛날에 백신 같으면 벌써 출시가 되고 판매 허가까지 다 떨어져서 헬스 수출도까지 될 텐데 이거를 은근히 미루는 이유는 인구 감축에 아직 타당하게 생각을 안 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판매를 안 주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해주는데 수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서 병원에서만 쓰지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미약한 부분이 있고 여하튼 간에 뭔가 부리는 냄새가 나는 게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이 단기간에 나왔다는 그 부분도 여러분들 그 신약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일상, 2상, 3상 통과하는데 최소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단 1년 만에 신약이 성공해서 나왔다는 그 자체도 약간 의심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치료약이 나온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약간 의심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질병이 2000년도 이후에는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내가 99년도에 신종병이 또 유행병이 하나 나올 거다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99년도에. 네, 99년도에. 근데 그게 튀어나온 게 코로나였다고요. 근데 코로나가 저도 이렇게 심하게 터질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시대는 질병을 안고 가는 시대라는 걸 여러분 머리에 두셔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식품도 앞으로는 건강식품 사업도 괜찮을 거라고 한 종목으로 봐야 된다는 거 봐야 되고요. 첫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이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마스크 몇 년 예를 들어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번다 치면은 몇 년 또 벗었다가 또 몇 년 다시 후에는 또 다시 껴야 될 상황이 항상 도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머리에다 두시고요. 인구가 감축되지 않는 이상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아빠의 하나의 의견이었다는 거.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는 게 전 좋다고 더 봐요. 왜냐 그래야 행복한 삶을 더 그쵸?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제 생각이 저는 당연히 틀리다고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제 얘기에 100% 동감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반복을 되면은 기존에 갔던 종목들이 또다시 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에서 제가 유가가 가면은 나머지 다른 종목들이 원자재 종목들이 간다니까 지금 따라서 가잖아요. 그죠? 항상 시장은 어미가 가면은 새끼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가니까 플랫폼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 다 갔죠. 그 다음에 건설 가니까 어떻게 해요? 원자재주 철강들 가죠. 자, 지금 큰 종목들이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그죠? 카카오, 네이버 어떻든 정치적인 이유로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근데 내려오는 시작이에요. 시작은 카카오는 시작됐고 네이버만 늦게 지금 스타트 걸었는데 어미가 내려오면 새끼도 내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조정이에요. 근데 그 조정이 깊이가 깊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 대선이 내년 3월에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어느 정도 지수를 다시 내려왔다가 원위치 해놓던지 아니면은 지수를 조정을 보였다가 원위치 갖다 놓지 않으면 선거 가까울 시기에는 이거를 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식 시장이 이 표받기에는 최고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재테크 한 분들이 우리나라에선 재테크 투자율이 최고 높은 게 이 주식시장의 인구가 최고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항상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는 항상 조정을 한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역배열이 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역배열이 나온다는 거는 지수도 여러분 잘 보시면은 60일선이
차트상으로 이렇게 휘었죠. 내려오는 쪽으로 휘었죠. 지금 121선만 일자고 윗선으로 올라가는 선만 200일선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래서 여러분들 체크해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역배열을 만들려고 하는 초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배열의 모습을 보이려면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캔들이 내려와야 된다. 5일선이 내려와 주려면 어떻게 해요? 캔들이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1선이 지금 121선하고 200일선이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역배열을 만들려고 200이라고 120이라고 붙었어요. 접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21선은 흘러내리고 있고 200일선은 어떻든 간에 윗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200일선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120으로 내려오더라도. 그러면은 역배열이 조만간에 나오려면은 5일선이 20일 밑으로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떨어지게 되면은 지수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배열을 이쁘게 뽑으려면은 역시 얘가 캔들이 더 내려와 줘야만이 121선이 200일선 밑으로 완벽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더 내려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캔들이. 그럼 캔들이 더 내려온다는 뜻은 뭐냐? 지수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내려온다는 그 뜻은 뭐냐? 고로 지수가 빠진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삼성전자는 항상 상단에서 이때까지 삼성전자는 하락폭이 몇 프로였냐? 약 30%에서 45% 사이밖에 안 돼. 항상 꼭대기에서 바닥을 기준해서 바닥을 이 4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6,000원 했을 때 항상 상단에서 이 구간을 봤을 때 약 30%에서 45%는 50% 이상은 안 내려와요. 절대. 보편적으로요. 삼성전자는 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 저점으로는 안 와요. 원 저점으로 항상 안 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조정을 한 30%에서 45% 사이는 왔다가 간다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고 싸우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자리에서 조정을 보이고 마무리 지고 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주가의 동향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당분간은 장이 좋다 나쁘다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여러분들 알고 싸우셔야 돼요. 시장에서 장 좋습니다. 3,300포인트 갑니다. 4,000포인트 개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좀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 시장이 어려운 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또 좋은 점은 뭐냐? 대통령이 바뀌면요. 주가는 항상 올라갔어요. 지수는 항상 올렸어요. 어느 나라든 이 G20개국의 대통령이 CEO가 바뀌면은 하여튼 간에 수상이든 대통령이 바뀌면은 주가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린다 안 그린다?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정 구간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딴 거 없어요. 테마주 하지 마시고 테마주 정하고 싶으면은 지금 코로나 관련주 중에 안 올라가는 애들, 그런 애들, 그다음에 대선주 대신에 이왕이면은 실적이 좀 있는 애들로 상패 여건이 안 있는 애들로 여러분들 재무구조 보시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내가 테마 종목 나 자신 없어 그러면은 실적주로 저평가로 우상향 실적이 나오는 종목만 여러분들 체크해서 가시면은 큰 하락장에서도 큰 충격을 안 받고 다시 재상승을 한다는 거 여러분 머리에다 두시고 이 시장을 당분간 그렇게 대응을 안 하시면은 힘든 시장을 만든다는 거 꼭 알고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